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나도 한번 해볼래. 네. 뭐 당장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을 모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 당장은 내가 뭐 연말에 좀 시간을 내서 해보고 싶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요?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제가 알려드린다면 바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닥. 네, 물론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정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리 잘하려면 노하우 알려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정리 단계는 몇 단계예요? 서울을 가는데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사람도 있죠. 경기도에서 서울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쵸. 자전거 타는 사람, 버스 타고 오는 사람, 자가용 몰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내 단계가 다 다른데 한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버리면 돼요. 뭐 옷 잘 접으면 돼요. 뭐 수납도구 쓰면 돼요로 해결이 안 돼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먼저 자기의 공간에 대한 사진 찍어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약간 눈바디 체크하는 느낌. 네. 왜냐면 이게 뭐. 되게 객관화가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내가 정리가 필요한 사람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닥에 물건이 없으면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산다라고 믿어요. 전문가는 그렇지 않아요. 모델하우스처럼 물건이 단 한 개 나와 있지 않아도 수납장을 열었을 때, 냉장고를 열었을 때, 서랍을 열었을 때,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속에 물건이 섞이는 거거든요. 그게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만약에 줄자 좀 잠깐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내 금방 3, 4초 만에 꺼내올 수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네, 놀러 갔어요. 손톱깎이 좀 잠깐 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근데 대부분은 못 찾으신단 말이에요. 어디다 뒀는지를 잘 몰라. 그 이유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사진을 찍어 보시고 바닥에 있는 물건을 먼저 치우셨으면 좋겠어요. 바닥. 네, 물론 조금씩 시작해라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많은 분들 정리가 진짜 심각하게 안 되시는 분들은 바닥에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바닥에 물건이 있다는 건 뭐야? 청소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로봇 청소기도 못 따라다니. 바닥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건 먼저 다 위로 일단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리다 보면 먼지도 보이고 쓰레기도 보이고 버릴 것도 보여요. 거기에 뭐 과자 봉지도 있을 거고 뭐 휴지 떨어진 것도 있을 거고 다 먹은 커피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그럼 바닥을 먼저 치운 다음에 베란다, 창고 먼저 가셔야 돼요. 베란다 창고요? 네, 왠지 왜냐하면 제일 익숙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죠. 실외기실 특히 저희가 전문가들이 정리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게 실외기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안 쓰는 물건을 거기다 그렇게 넣어놔요. 몇 년 동안 거의 버립니다. 90% 거의 100%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수납 공간이 아닌데 그냥 비닐도 싸지 않고 그냥 넣어놔요. 먼지가 굉장히 많은 공간이거든요. 몰라서 넣어놓으셨던 거를 이사 갈 때까지 열어보시질 않아요. 거기는 결국은 다 버려요. 김치통이라고 해도 그 사이사이 먼지가 박혀서 결국은 못 써요. 그래서 왜냐하면 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밖에 있는 창고 있죠. 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옛날 아파트 가보면 거실에 나가면 베란다가 있어요. 문도 없는 베란다 있어요. 그럼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쌓였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돈이나 현금이나 카드나 비싼 명품 가방을 밖에 창고에 두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쵸, 보통 그쵸. 뭐냐면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애매해. 근데 쓰지는 또 않아.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왠지 아까워. 그런 물건을 창고에 방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버릴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럴 때 버리는 걸 추천하세요? 아니면 요즘은 중고마켓 앱 같은 거 있어서 뭐 판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팔 수 있는 건 파는 팔고. 거죠. 그래서 일단은 꺼내서 봐야 돼요. 일단 꺼내야 돼요. 눈앞에 보여야 그렇죠.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전문가처럼 창고에 물건이 꽉 차 있잖아요. 다 못 꺼내요. 네. 그래서 하루에 3분이든 5분이든 하나씩 꺼내서 보는 거예요. 보고 딱 보시면 아실 게 쓸 수 없는 물건 상태가 이미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곰팡이가 썰었든 그냥 넣어놨는지 몰랐는데 먼지가 꽉 가득 있다든지 색깔이 변색됐든지. 왜냐하면 햇빛과 습기 때문에 베란다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망가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버릴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정리해야 돼 하는데 양말을 접는다든가 속옷을 먼저 접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사실은 정리는 진도가 나가야 되거든요. 한 되게 단계 중요한 한 말씀이시죠. 단계 나가야 맞아요. 되는데 양말 예쁘게 접어봤자 우리 집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나 정리한다고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네. 때. 그게 액세서리 정리 먼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크게 시작해서 작게 가시는 거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위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시되 부담이 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전문가들도 한 집을 정리하는데 뭐 10명, 12명, 뭐 15명, 20명, 막 30명 들어간 집 굉장히 많아요. 옷 정리만 해도 40명 들어가 있는 경우 많고요. 뭐라고요? 40명이 한 집에 못 자. 요번에 뭐 스타일리스트님, 한혜연님 제 단골이신데 20명이잖아요. 그냥 옷 정리만 해도 20명이에요. 아, 하긴 뭐 그분이야. 네, 옷이 옷 정리만 10명씩 들어가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연예인이 아니래도 그래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니까 저는 생소하지 않은데 보통 분들은 네? 10명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옷장 말이에요. 네, 그만큼 옷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리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일단 너무 많다. 그 이유는 나의 지금 현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현 상태를 어떻게 아느냐?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준은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님의 집이 나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로 괜찮아 하는 거는 내가 우리 엄마 집을 봤을 때 내가 거기에 맞춰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본 게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정말 강박적으로 깔끔하신 분인데도 의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 이 집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 잡지 않으면 이거 문제 생기겠는데라고 긴장하는 집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분은 너무 더러워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분은 조금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그분의 잣대는 누구냐면 부모님이 굉장히 깔끔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장 강박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가에서 결정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게 그거. 네, 바쁘잖아요. 이렇게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깨끗해요? 집이 좁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결론 저는 그래요. 뭐 다 전문가처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것을 한번 바라보시고 괜찮은가? 그럼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사진을 한번 대신에 수납장 안에를 찍으셔야 돼요. 보통 사진 찍어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실을 자꾸 찍거든요. 싱크대 문을 열고 찍고 네, 서랍 안을 찍고 냉장고 안을 찍고 옷장 안을 찍으세요. 내가 숨겨두려고 했던 네, 그 베란다를 찍고 거기가 나의 현 주소지 아무것도 없는 거실이 현 주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장고 정리를 안 한 사람은 집 정리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는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거기를 방치하는데 다른 데를 한다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정리 안 하는 사람은 가방 속은 똑같습니다. 가방 속마다 물건이 다 있어요. 가방을 매일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가방을 바꾸잖아요. 근데 여기도 뭐 사탕부터 과자부터 마스크부터 화장품부터 들어있고 이 가방에도 들어있고 저 가방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 진짜 대표님은 정말 많은 걸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 집집마다 그런 걸 보시니까, 그 패턴으로 정말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을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이라는 네, 책을. 네. 이게 어쨌든 최신간, 그동안 책을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세 번째 책이죠. 예, 사실은 이제 사실 전에 책은 부자들의 정리법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이 책은 저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형 정리를 저는 알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예전 그 일본에 유명했던 그분 네, 생각나네요. 이제 곤도마리에님은 이제 물건을 이제 가슴에 이렇게 대보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버리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물건을 버리는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저는 정리 전문가이지만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내 물건을 너무 일반화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망치 같은 걸 어떻게 하지? 망치가 설레이진 않는데 뭐 선풍기가 설레이진 않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모든 물건을 예쁘고 귀엽고 그런 걸로 사야 될 것 같아요. 핑크 망치 막 약간 이런 거. 근데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버리는 사람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것이 부자와 가난이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당연히 못 버리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보자기 한 장을 이거 쓰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버리세요가 아니라 쓰지는 않지만 혹시 몰라서 두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도 정을 싣고 감정을 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는 거는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 사람의 정이 담겼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생각은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면 이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버리든지 쓰든지 팔든지는 내 맘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친구가 줬는데 내가 쓰지는 않아, 내 스타일과는 맞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지만 그 버릴 마음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버린다라고 믿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곤도 마리에 씨에 따르면 그런 건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식은 그 이해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버리기가 끝나지 않으면 수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분들 사실은 끊임없이 정리를 반복하는 분들을 있죠. 그러니까 정리 서비스를 의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 반복해. 사실 오늘 이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이분은 정리 서비스를 받았는데 또 이렇게 될까? 정리 서비스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이분이 왜 이러는 거야? 물건의 적정량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적정량은 공간에 비해 물건이 적정량에 맞아야 되는데 많이 줄인 데만 집중을 해요. 많이 줄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은 물건이거든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많이 버렸어요를 계속 강조하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버리면서. 대표님 저 엄청나게 버리고 왔어요. 다 버렸어요. 막 10봉지 버렸어요를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거 남은 거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버린 것보다 남은 물건이 이 공간에 적정량으로 갈 것이냐, 못 간다면 정리 전문가가 정리를 해준들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또 사거든요. 지금 아침에 택배 온 것만 해도 10박스가 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뜯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 대용량으로 산단 말이에요. 라면 한 종류 20개, 물티슈 20개 한 박스, 쌀 이만큼. 그러면은 버려도 그렇죠. 계속 지금 막 1톤을 버렸는데 10박스의 물건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결론은 그분의 삶의 변화는 쉽지 않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삶의 패턴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분도 있죠. 그런 분은 삶의 변화를 갖겠죠. 아까 그 분처럼, 그분처럼. 근데 이 분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물건을 아직도 잡고 있는 그동안 거예요. 해오던 게 있는데. 네. 그리고 당장 아낄 수 있는 몇천 원, 몇만 원이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네, 대용량으로 사실. 사니까 싸니까 거기에 계속 몰입을 하시는 거라, 사실 정리라는 것이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 생각에 대한 그걸 먼저 버리셔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한테 정리 노하우, 정리 스킬을 가르쳐 드리기보다 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정리가 왜 중요한 건지, 정리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더 먼저 강조를 해요. 그냥 사실 물건을 버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물건을 버려야 되겠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는 것 자체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버려? 이거 저거 어떻게 버리는 줄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아니에요. 버린다고 결심하면 저는 50평도 하루에 다 해내고 1톤을 채우는 그 물건 버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결정만 하면 다 해내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기준이랄까? 그거 어떻게? 그런 거죠. 나는 이제 내 삶에 대해서 이제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제안을 하죠. 이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그 적정량을 같이 맞추는 거죠. 어떤 공간에 그렇죠. 어울리는 양을 그렇죠. 같이 맞춰. 그렇죠. 뭐
뭐 박스 테이프가 있다고 보면은 박스 테이프가 3, 4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박스 테이프 여기 창고가 아니잖아요. 그럼 한 달에 박스 테이프 하나도 다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에게 박스 테이프가 과연 몇 개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면 얼마 정도 필요해요? 1년 동안 쓰면 몇 개 쓰실 것 같아요? 아, 저 1년 해봤자 뭐 그거 뭐 택배 가끔 보내는데 뭐 5개면 충분해. 그럼 5개만 남기고 이거 누구야? 친정을 보내든지 친구를 나눔을 하든지 중고로 뭐 기증을 팔든지.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간에 필요한 것만 적정량을 다 두는 거죠. 냄비 사이즈별로 하나, 프라이팬 대중소, 그릇도 2세트, 컵도 10개. 결국은 우선순위를 정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개, 컵 10개라고 이 공간에 이 정도면, 이 정도 찬장과 가죽 쓰면 컵은 10개 이상은 안 된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새로 컵이 들어오면은 그럼 비우고 사야죠. 먼저 비우고 채워야 돼. 사고 비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비워 놓고 사. 그래 안 비워 그럼 사지 마.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같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안 버리면 난 알뜰해 이렇게, 또는 나는 비싼 거 안 사니까 알뜰해. 나는 명품 안 사. 나는 뭐 홈쇼핑에서 뭐 저렴한 거 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본인이 알뜰한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대용량으로 사는 분들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형 마트 가서 1+1 세일할 때, 세일했을 때 5,000원은 싸게 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죠. 5,000원을 싸게 샀지만 당신이 그걸 사러 간 교통비, 시간, 가서 배고파서 점심 먹은 거, 당신의 하루를 보낸 거, 그럼 5,000원을 번 거예요? 10만 원을 버린 거예요? 전 그렇게 역으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배운 거예요. 이 부자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돈을 투자하는가, 시간을 절약템, 시간 절약템에 열광해요. 그래서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거고, 로봇 청소기를 그래서 사용하는 거고, 내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쓰는 거죠. 돈이 많아서 식기세척기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설거지하는 것보다 식세기를 사용하면서 내가 설거지의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난 딴 데 또 쓰면 당연하죠. 되니까 더 생산적인 일에 쓸 그렇죠. 수도 있고. 네. 그렇구나.